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그저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한다면 기존의 경제 제재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기존의 경제 제재 이상의 조치는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흔히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2단계적인 어떤 제재라는 이야기겠죠. 그것은 정치적으로는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가 다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북한 정권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건데, 이것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호락호락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북한과 거래하는 어떤 나라도 미국하고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방법입니다. 즉 북한의 정권의 돈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건데요. 그것은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은 미국하고의 은행과의 거래가 불가능하다. 즉 북한과 여러가지 경제적인 거래를 하는 나라는 미국과의 거래를 전면 금지시킨다. 즉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제3국의 기업까지도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과거에도 북한이 이런 핵을 가지고 장난을 쳤을 때 이 북한에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서 실제로 이 돈줄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뭡니까? BDA입니까? 방콕 델타 아시아 그 은행에 대해서 마카오입니까? 미국이 쪼았죠. 그래서 은행이 북한의 돈줄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딱 막아버렸죠. 찾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북한이 한국에도 부탁을 해서 저거 좀 풀어달라고 해서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회담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보도된 게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부 언론들은 북한의 이딴 위협에도 청와대가 침묵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즉 북한의 자극을 자제하고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의지가 정부가 많다. 무산 때는 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재추진이 어렵다. 자, 이번에 북한 변수로서 지지도가 많이 올랐으니까 북한 문제를 한국이 잘못 다뤘을 때 박 대통령이 지지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은근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은 북한이 전쟁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즉 확성기를 끄라고 포를 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갔고, 결국 북한이 협상을 하자라고 협상장에 나왔어. 8.15 남북 판문점 회담을 함으로써 위기가 해소되는데 박 대통령의 원칙이 통했다라는 데 대해서 지지가 올라간 것이지, 북한이 하고의 어떤 이산가족 상봉을 따냈다라고 해서 지지가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미국이 아까 이야기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의 돈줄을 막아서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은행이든 그 은행에 대해서 미국과는 거래를 못한다 이렇게 하든지,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한국, 중국의 기업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기업들은 미국과는 거래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게 됐을 때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파리사 조치나 금강산 관광 해제는 고사하고, 지금 한국의 개성공단의 문제가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한국이 개성공단에 가서 북한 근로자를 동원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지 않습니까? 한국산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로. 자, 이 부분이 만약에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한국의 기업으로 이런 개성공단 문제를 제기했을 때 한미 간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을 사실상 교역을 통해서 먹여 살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은 미국과 거래를 못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뛰어넘어서 지금 남북 간의 교류 협력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원점에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북한과의 어떤 심기를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유엔 총회에서 뭐 발언을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관철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에 저는 크게 집착을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산가족 상봉을 어떻게든 관철시켜야 된다. 북한을 어쨌든 달래서 교류 협력을 갖다 유지시켜 가야 된다. 그래야 지지율이 유지되고 전국 주대국을 유지할 수 있다. 저는 그건 솔직히 박근혜 정권을 함정에 넣고자 하는 한국의 야권과 좌파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산가족 상봉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산가족 상봉을 했던 사람은 2,000명도 안 됩니다. 한 번 할 때 100명입니다. 그 한 번 만나면요. 그 만나는 순간 이후에 두 번 다시 이산가족 상봉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이미 대기표에 넣었던 사람 중에 절반이 돌아가셨답니다. 자, 그래가지고 2박 3일 동안 몇 시간 본다고 그게 보는 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보는 게 편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하겠습니다. 자, 이런 행태에 보여주기식, 즉 남북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각자 자국 국민들 앞에 보여주기식 이산가족 상봉이 무슨 의미가 더 크게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100명씩 해가지고요. 앞으로 10년간 이산가족 해도 1000명밖에 못합니다. 그 사이에 거의 다 돌아가실걸요? 10년 더 가면요. 그래서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그냥 남북 간에 뭔가를 주고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사실상 악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면 좋지만 굳이 집착할 이유도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공무원들 일부는요. 이산가족 상봉이 돼야 뭔가가 북한하고 되고 있다라는 자신들의 실적이나 성과를 반영하는 부분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데 몰두하고 있는 그 형태는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북한이에요. 우리가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핵을 실험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을 조금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이 한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북중 간의 관계, 한중 간의 관계, 북미 간의 관계 모든 부분을 고려해가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그걸 하라 말하고 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전혀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일에 노심초사하면서 비위를 거스르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저는 뭐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관계없이 꿋꿋이 단계별 매뉴얼을 정해서 북한이 나오는 데 따라서 의연하게 표정 관리하면서 정해진 매뉴얼을 따라 우리도 조치를 취하고 미국이 세컨드리 보이콧에 가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협조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북한을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이 얼마만큼의 역할로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 과연 중국이 한국한테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남은 한 달 정도가요. 한국, 미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미련을 버리고 원칙에 의해서 대처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